아까는 제가 론세일이라는 걸 말씀드렸다고 그랬죠. 이번엔 사후정산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. 채무인수라고도 하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. 그냥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. 사후정산은 비슷하다고. 개인이 론세일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 개인이 투자하시는 방법을 좀 열어준 게 사후정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사후정산 방식으로나 뭐 채무인수 방식으로는 여러분도 할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문제는 똑같이 물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, 그 물건을 내가 감정평가가 돼서 조율할 수 있어야 되고, 이 업자들이죠. 결국 그 유동화회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끌려가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걸 내가 오히려 잘 알고 조정을 해서 하면 나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. 대신 사후정산은 론세일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요. 조금 더 비싸게 주게 살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,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, 사후정산 말 그대로 이걸 갖고 있는 유동화 회사와 이 물건을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, 이 물건을 낙찰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. 이 물건을 낙찰받는 조건으로 이 물건을 얼마에 사겠습니다. 예를 들어 이 물건이었으면 이 물건이 채권 최고 금액이 34억까지 다 차 있는 물건이었습니다. 34억까지 다 차 있는 물건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 34억까지 차 있는 물건을 제가 28억 8천에 사겠다고 제시를 해요. 그렇게 의향서를 제출합니다. 매수 의향서라고 해서 의향서를 제출하면, 거기서 그걸 보고 오케이가 되면 알겠습니다, 그렇게 하시죠 하고 계약을 하는데, 이 입찰금 보증금으로 계약을 합니다. 입찰 보증금, 여기 예를 들어서 6억 5,800이었다면 6,580과 두 개 물건이었죠. 이게 1억 4,300이니까 14억이니까 1억 4천 해가지고 합쳐서 그 두 금액을 합친 1억 4천이랑 6천 하니까 뭐 2억 얼마 정도의 입찰 금액 정도로 계약을 하고요. 그거를 그 유동화회사, 지금 채권을 산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입찰 때 같이 그 돈을 갖고 와서 그 돈으로 입찰을 합니다. 결국 입찰 금액을 계약금으로 했다가 입찰에 투여가 하게 되죠. 그래서 낙찰 받으면 이제 약속했던 그대로 34억의 낙찰 받게 되면 잔금 치르고 나서 나중에 그 28억 8천과 34억의 차액이 5억 2천이거든요. 그 5억 2천을 나중에 배당일 때 페이백이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죠.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. 사실상 이 물건을 34억에 잡았다 할지라도 배당으로 5억 2천이 들어오니까 나는 28억 8천에 잡은 셈이 되는 거고, 그리고 이 물건을 다른 사람보다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초기에 아까처럼 론세일은 그 근저당을 사는데 돈이 들어갔다가 또 낙찰까지 받으려면 낙찰하는 돈까지 두 번 동시에 돈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여기 비타민 망땅님이 하신 것처럼 론세일 할 때는 일시적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. 방어 입찰이라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사후정산은 이게 입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론세일로 사는 것처럼 근저당하는 데 돈이 추가로 들어가진 않습니다.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, 대신 단점은 이날 약속했던 금액의 낙찰을 내가 받으면 내가 갖고 오는 거지만, 만약에 낙찰 못 받고 누군가 나보다 높은 가격에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. 떨어지면 그냥 거기서 끝. 그치. 점이죠. 놓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. 아까는 론세일은 내가 은행의 권한이 됐기 때문에 아까 경매를 진행시킬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고 했지만, 이건 그런 계약이 아니라 그냥 그 회사와 계약 관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낙찰 받으면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, 못 받으면 거기서 끝. 보증금 돌려받고 그냥 끝나고. 그러니까 리스크가, 장단점이 지금 딱 다르죠. 그 장단점이 단점이, 지금 시간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그런데, 장점과 단점이 너무 극명하죠. 그 대신 개인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건데, 뭐가 됐든 론세일이 됐든 사후정산이 됐든 중요한 건 다시 반복합니다. 이 물건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. 기존의 아파트처럼 아주 좋은 물건들은 아예 팔질 않죠. 걔네들도 아니까. 이건 무조건 낙찰된다. 시세가 뻔하니까 그런 건 아예 거래도 안 합니다. 물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. 안 팝니다 하고 그냥 끝나거나 귀찮아합니다. 물어볼 필요가 없고, 약간 애매하거나 이게 조사를 필요하거나 시세 파악에 아니면 관계에 좀 그래 보이는 물건들,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그쪽이랑 사실 금액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내가 이겨야지 이득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내가 이득을 내가 진다면 반대로 손해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게 경매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,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했다가는 좋은 질만 알고 했다가 만약에 예상보다 더 낙찰가가 떨어진다면, 상금액보다 떨어지면 오히려 손해잖아요. 내가 상금액보다. 아까 6억 4천짜리 아까 먼저 말했던 론세일처럼 6억 4천 벌 줄 알고 했는데 낙찰가가 5억 1,500도 안 되는 금액이 만약에 떨어진다면, 4억이라면 예를 들어서, 그럼 오히려 손해도 볼 수 있다. 그런 것들을 다 볼 줄 알아야 돼요. 사실은 아직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경매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기도 한데, 말씀처럼 이제 더 다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런 것도 있다는 정도로만 오픈해드리는 거예요.
이거 사실 똑같이 지금 강의를 뭐 4번, 6번 이렇게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몇 번 하면서 하는 강의를 여러분한테 지금 맛배기처럼이지만 짧게 함축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. 다른 데서도 뭐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만 좀 알게 되시게 한다면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근데 아직 정매도 모르면서 채권하시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걸 언급하지는 않는 것 뿐이에요.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서 이걸 하겠다고 하면 답이 안 나오고 할 수 없는 일이니까.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론세일과 사후정산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제가 팁으로 한번 드리고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